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모임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납니다. 웃고 떠들고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즐거웠는데 기운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 앉아 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충만합니다. TV도 끄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이게 더 좋습니다. 그 느낌을 누군가에게 말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외톨이 되는 거 아냐? 좀 나가야지. 그래서 또 나갔습니다. 또 피곤했습니다. 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상한 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오늘 이 영상이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쇼펜하우어, 노자, 에픽테토스, 이 세 철학자가 평생 탐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혼자가 강한가? 왜 무리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가? 왜 고독이 인생 최고의 사치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바뀝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인맥을 넓히고 정보를 얻고 기회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뇌가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관계가 내게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가치가 있는가? 그 계산 결과 많은 관계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어도 선택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연결이 있는 소수의 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그 알미 생기면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좋은 동반자가 됩니다. 그게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이제 쇼펜하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넓은 인간관계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오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위대하다는 뜻인가? 그런데 그의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고독의 욕구가 비례한다고 봤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분위기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웃어야 하고 동조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피곤한 이유입니다. 관계 안에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맞춰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 소비가 쌓이면 지칩니다. 반면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 자신이면 됩니다. 그 편안함이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고,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옵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하지 않을 때, 아무도 없어도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달라집니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역설적으로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 곁에 사람이 더 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겨울의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모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따뜻합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물러납니다. 멀어지면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집니다. 또 찔립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모이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거리감을 배웁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내 공간을 지키는 법. 가까이 있으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법.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거리를 넓히는 것. 혼자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리가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리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무리 속에서는 내 판단이 흐려집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집단 동조라고 합니다. 사람은 여럿이 있을 때 자신의 판단보다 집단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다들 아니라고 하면 흔들립니다. 나만 다른 게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무리 속에 오래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어디에서 끝나고 남들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두 번째, 무리 속에서는 비교가 생깁니다. 누구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집을 샀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다.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비교는 평화를 훔칩니다. 세 번째, 무리는 에너지를 씁니다.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심리학에서 전자를 외향형, 후자를 내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향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던 사람도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들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독이 됩니다. 만나고 나면 찜찜한 모임, 험담이 주된 대화인 자리, 자랑과 비교가 반복되는 모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자리. 이런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울리려 애쓰지 마세요. 어울리기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노자입니다. 노자, 기원전 6세기 중국의 철학자, 도덕경을 썼습니다. 5천자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그 안에 인간과 자연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이것을 혼자와 무리의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어울리는 것. 그것이 무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분위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무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혼자 있는 것. 그것이 무의입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쌓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인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아는 것은 지혜요.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요.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이 말이
혼자와 무리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밝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음이 없을 때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할 때는 내 목소리가 묻힙니다. 무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그 자극들이 내 안으로 밀려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달라집니다.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든 갑니다.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부드럽지만 결국 돌을 뚫습니다. 이것이 혼자의 힘입니다. 어울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억지로 어울리는 사람,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역설입니다. 어울리려 할수록 외로워지고 혼자를 선택할수록 진짜 관계가 생깁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의 지혜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울리려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어울리기 위해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다들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고 했고, 다들 가니까 나도 갔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삶이 쌓이면 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피로가 쌓입니다. 어울리는 것은 에너지를 씁니다. 맞춰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웃어야 합니다. 그 소비가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성 피로가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칩니다. 그런데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진짜 관계를 놓칩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정작 소중한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넓게 얕게 퍼져 있는 관계들, 그 관계들이 힘든 순간에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곁에 남는 사람은 결국 소수입니다. 넓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소중한 소수를 놓치는 겁니다. 네 번째, 무시당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울리려 애쓰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불편해도 웃으니까, 싫어도 간다고 하니까. 그 패턴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저 사람은 뭘 부탁해도 된다.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된다. 그래서 어울리려 애쓸수록 역설적으로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은 많은데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혼자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싫으면 안 갑니다. 불편하면 거절합니다. 그 명확함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람은 아무한테나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혼자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에픽테토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 그런데 그는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몸도, 자유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철학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 생각, 판단, 욕구, 혐오, 이것들은 내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 몸, 재산, 평판, 다른 사람의 행동,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삽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에 집착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좋아할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그 집착이 어울리려 애쓰게 만듭니다. 인정받으려 애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들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이것을 혼자와 무리의 문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소외되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원하지 않는 모임에 갑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에픽테토스의 말대로라면 남들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헛된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들이 내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가 어떻든 내면이 단단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노예였는데도 자유로웠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이 들수록 혼자가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서 배웁니다. 남들의 시선이 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애쓴 그 시간들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가져갔다는 것을. 그 배움이 생기면 더 이상 어울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삽니다. 그것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혼자와 외로움이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원하지 않는 혼자임, 억지로 혼자인 것,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것,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만나는 것,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고독입니다. 같은 혼자인데 외로움은 고통이고 고독은 힘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은 외로움에 익숙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독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혼자 걷는 산책, 혼자 읽는 책, 혼자 보내는 조용한 저녁, 그 시간들이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나이 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나 자신으로 돌려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찾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외로움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무도 없으면 불안해서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원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지 않는 모임에 가고, 원하지 않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지칩니다. 그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 그것이 진짜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통과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슬픈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관계가 같은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가기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연락이 오면 받기 싫은 사람,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하는 사람. 이런 관계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반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내 못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이런 관계는 소중합니다. 나이 들수록 전자를 줄이고 후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무례하게 보일까봐, 소외될까봐, 그래서 억지로 유지합니다. 그 억지가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거절하세요. 빠지세요. 줄이세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많이 줄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관계가 행복을 만들지 않습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여도 충만한 사람들, 혼자여도 빛이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 알미 있으니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좋은 동반자입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책이든, 정원이든, 요리든, 글쓰기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완전합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그 세계는 풍요롭습니다. 세 번째,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받아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기준입니다. 네 번째, 거절할 줄 압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노라고 말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 명확함이 자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상대방에게도 존중받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삽니다. 과거의 관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외로움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조용함, 이 평화를 즐깁니다. 이 다섯 가지, 하나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어울리려 애쓰지 마세요.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소외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없는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혼자가 편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라고. 노자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처럼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새 철학자의 말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어울리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혼자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혼자가 불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 부끄러웠고, 혼자 영화 보기 어색했고, 혼자 있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나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 자유가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달라집니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역설적으로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 곁에 사람이 더 모입니다. 당신이 나이 들면서 혼자가 편해지고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세요.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